돈 걱정의 심리학. 인간은 왜 평생 돈에 묶여 살아가는가? 남은 가족은 어떻게 될까? 장례 비용은 충분할까? 빚은 정리되었을까? 여러분, 살면서 가장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고민이 뭘까요? 아마 많은 분들이 돈이라고 답하실 거예요.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돈의 영향을 받고 어쩌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 돈 걱정이 왜 그림자처럼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는지 그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뿌리를 한번 깊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이 문장 있잖아요. 이게 그냥 푸념이 아니에요. 우리 존재의 깊숙한 곳에 돈이 얼마나 뿌리 박혀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울 같은 거죠. 도대체 왜 우리는 돈 때문에 평생을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? 바로 이 질문, 왜? 이게 오늘 우리가 탐구할 핵심입니다. 이건 단순히 돈이 많고 적고의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. 이건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불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. 돈 걱정이라는 게요, 그냥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, 그게 아니라는 거죠. 사실 이건 우리 존재 자체랑 엮여있는 아주 깊은 심리적, 철학적 문제예요. 자, 돈이 어떻게 우리를 평생 묶어두게 되는지 그 구조를 한번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자,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? 원래 돈이라는 건 아주 단순한 교환 수단이었잖아요.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훨씬 더 복잡한 의미를 갖게 된 거죠. 돈의 역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보세요. 처음 1단계에서는 그냥 교환의 도구였어요. 빵을 사거나 내가 일한 대가를 받거나 하는 식이었죠. 그러다가 2단계로 넘어가면서 생존의 수단이 됩니다. 집, 의료, 사회적인 존중까지 이게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요소가 된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3단계. 이제는요, 미래를 위한 보험이 됐어요. 아직 닥치지도 않은 불확실한 미래의 위기들을 막아주는 방패가 된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심리적 보험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, 우리가 돈으로 그냥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는 마음의 평화, 그걸 사려고 하는 거죠. 앞으로 혹시 생길지도 모를 모든 걱정거리들을 돈으로 다 막을 수 있다.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. 자,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돈이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,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그 자체랑 뒤섞여 버리는지 그 이야기입니다. 이 질문 한번 보세요. 철학자 니체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. 인간이 자기 가치를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할 때 고통에 빠진다고요. 이 질문이 바로 그 현대판 경고인 셈이죠.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액수로 내 인생의 가치를 재고 있었던 거예요. 이 욕망의 사다리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. 보통 이렇게 시작돼요. 3천만 원만 있으면 진짜 사람답게 살 텐데. 처음엔 되게 소박해 보이죠?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점.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. 그런데요, 막상 그 목표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? 골대는 바로 옮겨집니다. 5천만 원은 있어야 안정적이지? 이 충분함이라는 기준이요,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. 계속 주변이랑 비교하면서 움직이는 신기루 같은 거거든요. 그리고 1억은 있어야 마침내 자유로워질 거야. 이런 식으로 이 과정은 끝없이 반복됩니다. 이게 바로 사회적 비교가 만들어내는 만족 없는 욕망의 엔진인 거죠.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결승선에 닿을 수 없는 경주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두 종류의 돈이 있습니다. 왼쪽은 생존을 위한 돈이에요. 말 그대로 먹고, 자고,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 꼭 필요한 돈이죠. 그런데 오른쪽은 뭐냐? 자기 증명을 위한 돈입니다. 성공이나 내 가치를 증명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척도로 쓰이는 돈이에요. 문제는 뭐냐? 우리가 이 둘을 자꾸 헷갈린다는 데 있는 거죠. 에리크 프롬의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는데요.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. 우리가 돈이 더 필요해 라고 외치는 건요, 사실 내 존재가 너무 불안해서 뭐라도 걸쳐서 나를 보호해야 해 라는 내면의 목소리랑 같은 거죠. 돈이 바로 그 불안한 자아를 지켜주는 심리적인 갑옷이 되는 순간입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. 만약 돈이 미래를 위한 거라면 왜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,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돈을 걱정하는 걸까요? 사람들이 임종 직전에 하는 구체적인 돈 걱정들이에요. 내가 떠나면 우리 가족들이 힘들겠지. 내가 남기는 경제적인 혼란은 어떡하지?
갚지 못한 빚도 있는데 장래 비용은 충분할까? 내 유산이나 영향력은 제대로 유지될까? 이런 것들이죠. 가만히 들여다보면요. 나 자신의 죽음 그 자체보다는 내가 떠난 뒤에 남겨질 것들에 대한 불안이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. 돈이 죽음 이후에도 세상에 나의 흔적을 남기고 내 영향력을 통제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. 우리는 돈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까지 나의 영향력과 책임을 연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. 돈이 내 삶이 끝난 후에도 나를 증명해줄 마지막 수단이 되는 셈이죠. 자, 그럼 이제 우리의 철학적 도굴 상자를 열어서 이 지긋지긋한 돈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설정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해방을 위한 3가지 철학적 도구입니다. 첫째, 스토아 악파.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. 둘째, 에피크로스 악파. 충분함이 뭔지 다시 정의하라. 셋째, 아리스토텔레스. 축적을 넘어선 삶의 의미를 찾아라. 이 3가지 철학이여 우리를 끝없는 돈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줄 아주 강력한 길을 보여줍니다. 하나씩 들여다볼까요? 먼저 스토아적 접근입니다. 핵심은 간단해요.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오직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. 왼쪽을 보세요. 경제 상황, 미래의 위기, 다른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, 그리고 죽음.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죠. 하지만 오른쪽, 나의 태도, 나의 노력, 나의 가치관, 오늘 내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, 이건 온전히 내 몫입니다. 통제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걱정을 딱 끊어내는 거죠. 다음 도구는 에피크로스 악파의 아타락시아입니다. 이건 인생의 목표 자체를 확 바꿔버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혁명적인 아이디어예요. 목표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적은 불안, 즉 마음의 평화가 되는 겁니다.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평정심. 이 관점에서 보면요. 진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는 사람, 바로 그 사람인 거죠.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입니다. 진정한 만족감은 단순히 돈을 쌓아두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의미 있는 일을 통해서 내 잠재력을 실현할 때 온다는 거죠. 내가 하는 일이 내 가치관과 딱 연결될 때 돈은 더 이상 불안의 원인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. 돈 걱정의 질 자체가 바뀌는 거죠. 결국 핵심은 이 선택입니다. 돈이 당신의 존재를 정의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? 아니면 돈을 원래 자리, 즉 삶을 위한 도구의 자리로 되돌려 놓을 것인가?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죠. 돈이 주인이 될지 도구가 될지는 결국 우리 자신이 의식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립니다.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? 더 많은 돈인가요? 아니면 돈에 흔들리지 않는 삶인가요?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서 돈과의 관계를 새롭게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